해바라기 아니야? 그것도 돼. 자, 이제 화면으로 아까 했던 거 사랑으로 이 두 곡 정도 하면 한 3번 정도 틀어주면 한 20분 정도 가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악보를 다 나눠주고 할 수 있도록 확대하세요. 따라서 해서 설리 뻔하 떨어진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다른 가슴마다 햇살을 다시 떠오르는 우리들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마음을 주리라. 이 두 곡은 국민가요라고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예찬하는 곡. 사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유행가라기보다는.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르고 우리 단 가슴마다 햇살을 다시 떠오르는 그래서 우리는 주제곡을 하고 이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대학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머니 대학 먼저 하겠어요. 자, 오늘 내가 이걸 한 가지 다 나눠줬죠. 요거 보면 이게 2002년도에 한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제2기 아버지 학교 하는데 이 지금 그 사진은 2002년도니까 2002년도 1기 때 했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기 모집 광고가 이게 나간 건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그 밑에 달아놨잖아요. 태계원 신도시 아파트 사신 분, 이경환 광설 제실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삼패동 안일환, 이분은 시청 주택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잖아요. 5명. 그날 수료식 때 하는데 그렇게 많이 왔죠.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이성환, 이분은 청학동의 주공 2차 아파트인데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 부부들이고, 그 다음에 태계원 강남 아파트, 이분은 이제 부부. 그 다음에 우리 윤병수, 소연이, 태규는 우리 교회 그 당시 집사님 가정이고, 정인교 이분도 이제 그 별내면, 그 당시에는 별로동이 없었으니까 청학동 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진건 새아파트, 태계원, 이렇게 해서 한 곳에서 온 게 아니라 이 광고를 보고 이렇게 40대부터 80대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걸 놓고 8주간을 교육을 어디서 했냐, 거기 장소에 나와 있죠. 주공 2차 아파트 노인복지관에서 이거 한 거예요. 수업을 프랭카드 걸어놓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지금 보면 거의 한 20년 전, 이때 제 나이 39세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에 아버지 학교를 치고 쭉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역아동사 생기고 그렇게 하느라고 이제 못했고 중단했고, 어머니 대학도 한 3번은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때에. 그래서 했고, 이거는 우리 두란노에서 아버지 학교가 아니고 우리 송진호 목사님하고 가정사역, 그때 전문가였죠. 지금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또 하는데, 어떤 이벤트 아버지 학교가 아니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거기 장로님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나갔고, 가정사역 아버지 학교는 실제적으로 송진호 목사님 그 당시에 조금 그 사모님하고 전문적으로 사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기 아버지 학교 부부 사랑교실, 거부교실 쭉 해나가면서 하는 그림이고, 여기 맨 그림의 오른쪽에 맨 밑에 보면 그 당시 2000년대에 우리 교인들이에요. 전체 단체 사진 찍어놓은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역아동수에 그 당시에 없었고 CMS 영어 스쿨 하는데 아이들 애국인을 초청해서 그렇게 했고, 왼쪽에는 공과 공부 시간 5학년 담임만 해도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그 당시에 CMS 영어 스쿨을 그렇게 시스템을 10개를 만들어서 학년을 초월하도록 영어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게 우리 하버드 여기가 지금 2층이야. 칸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20년을 쭉 이제 건너왔고, 그러면서 2005년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남양주에서 처음으로 평강 지역아동센터가 1호, 그 다음에 우리 하버드가 60호, 그리고 평강 꿈나무집이 2호, 지금은 이제 없어져서 우리가 이제 평강 꿈나무집 제일 오래된 시설이 됐는데,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평강 사랑의 집 이렇게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그 평강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이렇게 해서 기관이 이제 확장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교회는 2000년도에 1996년도에 종로 평강교회에서 99년까지 3년을 했고,
여기 2000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2025년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머니 대학이 왜 중요한가? 우리 아버지 학교도 중요하지만 요거는 우리 송기론 목사님도 아니고 두란노에 관계 없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중간에 어머니 대학을 교재도 만들고 따로 해서 한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하고 조금 많이 다르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표지에 보면 제가 어머니입니다. 애를 낳아야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교육을 이수를 해야 어머니 면허증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 행복학교는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9번째 축제까지 9주 안에 걸쳐서 되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첫 번째가 어머니 대학을 열면서 어머니의 자아상 1교시가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어머니가 되어져가고 어떠한 자아상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만남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전체 타이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날 세 번째 주간에 해야 될 제목이 자녀를 선물로 대하라. 이런 큰 프로젝트고 네 번째 만남은 맘마와 찌찌는 안 돼 거절이잖아요. 그래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맘마 먹이는 것과 안 돼 찌찌와 동시에 가르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화로 기적을 이뤄내라. 여섯 번째 만남은 좀 깊어지죠. 인간의 지능 주체인 IQ보다는 감성으로 키워라. EQ로 키워라. 더 나아가서 도덕적 지수, 오늘 설교도 얘기했지만 이 윤리가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창세기 시작이 결국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족보가 태어나잖아요. 이거는 숙명적인 것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것이 요즘 세상의 뉴스 가운데 엄청나게 뉴스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보면 사회의 아픔이 되는 거고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럴 때는 국가가 존립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도덕지수 MQ. 은행에 잘 근무하던 여직원이 예를 들면 700억을 예를 들면 떼먹고 부도 내고 갔다 이런 막 사건도 터지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IQ 높은 사람의 지능적인 범죄.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이기 전에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이 엄청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근간은 무엇을 이루고 있냐?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MQ에 대한 엄청난 그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또 우리가 하나가 감해야 될 것이 SQ, 스피셜 퀄리티, 영성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적으로 머리로 한계까지는 MQ까지는 되는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도덕 지수까지는 되는데 SQ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성 지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혼의 지수를 터치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살아가기 어렵다. 그리고 SQ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모태신앙. 또 우리가 신앙이
모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그 7번째 만남은 말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모범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뭐 해도 나가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꼰대 어쩌고 저쩌고 허물을 덜 먹이는 순간 그것은 교육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어머니 교육인데 아버지 교육이 들어가요. 한 주간은 아버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학교 하는 것도 가미해서 들어가고 9번째 만남은 이제 가족 행복 만들기 축제에서 어머니 대학이면 자녀들도 초대하고 남편도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뭐 가족에게 쓰는 편지를 미리 쓰게 했다가 낭독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 회복하라는데 지금 어머니 대학 먼저 시작하면 아직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가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 9주간이 끝나면 아버지 학교는 따로 모집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를 들면 8가정이 왔다 그러면 1순위로 어머니 대학을 이수한 아빠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또 새로 모집하지 말고. 그래야 아버지 학교가 끝나면 이제 어머니 대학에서 어머니 교실과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가 같이 교육이 되어지니까 가정이 부부가 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도 있어요.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 파생으로 일어나는 게 어느에서도 시작하지 못했던 거 고부교실이 또 있어요. 고부교실. 그래서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와서 교육을 받게 하는 이제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눈치로만 늘 가정에서 팽팽한 이 줄다리기, 기싸움 이런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딸처럼 또 어머니처럼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시키는 그 과정이 고부교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한가? 자, 우리는 동시에 같이 해나가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학교 교재에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거에 보면 서론에 2장 첫째 마당 다음에 마음을 열며 이게 페이지로서는 8페이지 마음을 열며라는 것이 나와요. 네.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난 자녀라 그래서 안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모른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룹홈에 부모들이 올 수만 있으면 아버지가 할 때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가 할 때는 어머니 대학을 어떻게 하든 이수하게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서로 기관을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기관에서는 대상자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 어쩐다 저쩐다 흉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국가라는 시스템에서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허점인지 우리가 교육을 해서 보면 왜 이게 돼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학교 어머니 대학 쳐보세요. 네이버에 무슨 구청 뭐 어디 송파구청 그런 데서 지금은 오히려 불러다가 이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왜? 소문 듣고 이거 하니까 좋다더라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제 교회에서 시작한 아버지 학교지만 지금은 군부대 또 일반 관공서 그리고 저 회계까지 다문화 애국인들까지 이 지부가 세워지면서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죠. 자, 거기 마음에 열면 일단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입니다. 여기는 타이틀인데 내가 어머니입니다라는 것도 똑같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어머니 대학은 이게 빠져 있어. 그래서 제가 같이 한 이유는 자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그 나이 때에 그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가 왜 그래? 그리고 뭐 결국은 도발적인 행동하면 사춘기인가 봐. 고작 이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연령등에 보면
뭐 아동복지 개론에 보면 뭐 유아기 뭐 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데 그건 학자의 나눔이고,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이의 그 품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나이가, 여기 보면 아이들이 4살쯤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사고가 어떤 사고냐, 아빠는 4살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기 때 얼마나 중요한가, 모범으로 버려야 되는 것이. 예. 그리고 만능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차가 똥차인데도 내가 그 시기를 겪어보니까 똥차에도 우리 아빠 차가 최고고 우리 아빠 차가 제일 빠르고 우리 아빠 차가 넘버원이야. 그거는 메이커 따지지 않아. 아이들은 일단 뭐든지 아빠 것이 최고고 뭐든지 아빠는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엄마들이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주라 그러면 안 사주면 땡깡 놓고 그냥 땅바닥에 굶물어 버리는 거예요. 왜?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5살 때 되면 벌써 이렇게 달라져.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는데 이제 많이 떨어져 버리죠. 1살 차이인데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알았는데 5살 때만 돼도 우리 아빠도 조금 못한 게 또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철들어 가는 거예요. 애가 아빠를 바라보는 것도 엄마를 바라보는 것도. 그 다음에 6살쯤 되니까 더 낮아지죠. 우리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다. 비교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비교력이. 그러니까 애들 가만히 대화하는데 들어보면 우리 아빠는 말이야 뭐 어쩌고 어저께 뭐 해줬고 막 자랑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그 말 들었다가 나는 또 어쩌고 저쩌고. 예. 이게 애들이 철없는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면 시끄러워. 부모들이 이러면 입을 다물어 버려요. 예. 그래서 그 시기에 해야 되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8살은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이럴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8살 때는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구나. 우리 아빠도 모르는 게 많네. 우리 아빠 대답이 틀렸어. 틀렸단 말을 안 하는데 애들이 짐작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1학년 때부터는 아빠 이거 꽃 이름 뭐야? 그러면 거짓말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우리 엄마 아빠들은 나도 꽃 이름 잘 모르겠는데 백과사전 찾아보고 내가 무슨 꽃인지 알려줄게. 이게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괜히 틀리게 말을 했어. 무슨 꽃? 이거 무슨 꽃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 틀렸네. 틀리게 말했네. 그러면서 또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아이의 자녀 나이가 벌써 8살이라는 거예요. 다 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이들도 8살만 되면 부모와 엄마와 아빠를 깨뜨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살 건너뛰면 10살 되면 3학년이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되면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추억을 하는 아이가 4살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적인 아버지가 이제 3학년이 되어서는 또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구나. 아빠도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요렇게 자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살 때 8이니까 8, 9, 10, 11, 12 5학년 때쯤 되는 거예요. 빠른 애들은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5학년 때쯤 어떤 생각을 하느냐. 12살 때 되면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해. 아버진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되면 벌써 엄청난 자녀와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는 뭐 젊다라고 청바지 입고 다닌다고 그러지만 아예 아이들은 사고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4살 때쯤 되면 중1, 2학년이죠. 그때는 아빠는 어디까지 밀려나가나, 엄마 아빠는 어디까지 밀려나가냐.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요. 대화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사실대로 아는 거에 뭐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육하는 엄마 아빠들은 아무리 내가 신세대고 나는 신세대 엄마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이미 구식, 아빠 구식, 엄마 구식.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이 과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눈높이를 맞춰야 될까?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외식하자 그러면 나는 정말 된장국에 먹고 싶고 추어탕이 먹고 싶은데 애들은 피자 그러면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그렇다고 애들이 니들도 추어탕 먹어 그러고 아빠가 먹고 싶은 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족 안에 먹는 것부터 세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피자 한 조각 먹어놓고는 그게 한 끼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요? 아니 쇠 빠지게 벌어다 주는데 나는 한 끼 내 마음대로 내가 먹는 것도 못 먹구나.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빠들, 엄마들 누구 비율을 다 맞추고 자녀들의 비율을 다 맞추고 먹는 것까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오늘 같이 교육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 그렇구나. 이런 교육을 받아보질 않았잖아.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만 여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엄마 아빠들을 생각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오늘은 나 피자 먹고 싶은데 오늘은 아빠 먹고 싶은 거 추어탕 먹으러 가. 갈비탕 먹으러 가. 뭐 하고 가. 그러면 딸과 아들들이 부모에게 배려하는 것이 또 된다 그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해돼요? 예. 그 다음에 21살 20대로 올라갑니다. 21살이면 대학교 2학년이에요. 이때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 아빠 알아? 구제불능 구닥다리가 아니라 우리 아빠는 바꿀 수 없는 사람 생각. 대학교 2학년. 그러니까 아빠하고 이럴 때는 많이 다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반대편에서 자녀들은 구제불능 정도로 시대에 뒤졌어. 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사고방식으로 따라와라. 그것도 무리인 거고 우리 교육 방법이 틀렸어. 말은 맞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네.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25살 때 이때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때 뭐 하는가?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데 그럴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그 일을 경험을 쌓으셨으니까. 약간 안다. 세상적인 물정을.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본수 때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세대들이 보면 주례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뻔한 소리, 구닥다리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평생의 한마디가 결국은 나의 지침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날 결혼식 때는 정신없어. 뭔 소리 했는지를 몰라. 근데 비디오 녹화를 틀어놓고 보라 그 말이지. 그게 성경 다음으로 인생의 바이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던져버리지 말고. 네. 자, 35살 이제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30살이 되면 지금이야 뭐 결혼 정년기지만 아마도 아빠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은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신가. 30대에 다시 사고가
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고는 있는데 아빠한테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냥 나이가 들수록 계속 구닥다리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엄마 아빠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30대에 다시 복원이 되는데, 이 30대가 되어지면 성이 이성간이 동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이 동조를 하게 되고 여성은 엄마를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응원 부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 학자들은 분명히 이거를 꿰뚫어 보고 있죠. 예. 자, 35이 됐을 때 아버지에게 여쭙기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무슨 소리예요? 경험만 따라가도 돼요. 아빠 이거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답이 있어. 그런데 이 말을 안 듣고 하다가는 이제 남덩어리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30대 전에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굉장히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이 지주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에서는 목사님, 또 선생님들, 또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기관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는 남자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여자 선생님. 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엄마한테 아버지 역할까지 해라. 아버지한테 엄마 역할까지 하는 자체가 무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성이라는 그 올가미 속에서 남자 시설들은 또 여자 못 쓰게 하고 여자 시설들은 남자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지금 막혀 있죠. 근데 이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다 그 말이죠. 예. 자, 40살이 됐을 때는 이제 같이 늙어가는 시대예요. 그때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목사님이 29살 때 아버지 53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는 30살 때도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제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도적으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타치를 안 해도 자립으로 해나갈 수 있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될 것과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을 그대로 전수해 줄 사람은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통해서 해야 되고, 우리 초등학교가 지금 병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1000명 중에 남자 선생님이 한 명도 안 되는 거야, 차지가. 그럼 학교에서도 지금 엄마 역할, 할머니 역할을 하는데 아빠 역할 할 사람이 선생님 중에도 없어. 우리 때는 거의 반반이었어. 오히려 더 남자 선생님 많았어, 여자 선생님보다. 이게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닐 때 교육대학교 가면 병역이 면제됐어. 군대 안 가도 됐다 이 말이에요. 혜택으로. 요즘은 얄짤 없어. 장교훈련까지 받아야 돼. 교육대도.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이거를 국가에서 중요시했으면 남자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병역을 면제해 줬다 그 말이에요. 안 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남자들이. 자,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죠. 자, 그 다음에 50살이 됐을 때 같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50살 때는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자, 내가 50살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체, 그거에만 해도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기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냐? 평균 나이에 보면 40대를 한 세대로 봐요. 그래서 40대면 80대, 120대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조금 오래 살지만 자녀가 40대면 아버지가 80대 이상 산 사람이 드물었어. 지금은 카톡방 올려놨잖아요. 어제 우리 요양원에 106세였다가 107세 됐는데 행정부에서 내려와서 이장을 찾아가지고 우리 이효석 씨 그분 선물 받았잖아. 내가 종로에 살 때도 우리 할머니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상하고 금메달 또 금주전자 이렇게 하사를 떨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107세인데도 그냥 무슨 세트, LG 무슨 세트더라고 보니까. 예. 어쨌든 지금도 100세가 넘게 사시면은 국가에서 이 설이 되고 추석이 되고 그러면 반드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장수하셨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예. 며칠 전에 보니까 127세가 세계 최고령자예요. 그 후로는 다 돌아가셨고 지금 가장 오래 살고 계신 분이 127세.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안효선 그 어르신 이제 107세인데 1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너무 총총하신 거야. 기력이며 조금 귀가 어둡지 웃기도 잘하시고 이렇게 인지학교를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네. 그래서 107세가 됐는데도 교육이 되어지는구나. 내가 요즘 이제 그런 것을 깨닫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분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요양원에 변화된 그 패턴이 있는데 처음에 96세, 98세 된 사람들이 내가 제일 언니네 그러고 나 2년만 있으면 100살이요. 근데 106세가 딱 들어보니까 쏙 들어가고 자신들도 모르게 106세 언니라고 그러니까. 예. 자, 그거는 뭐예요? 이 나이에 맞게 행세를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오늘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대학을 지금 소론으로 하고 있는데 자, 어머니 대학을 이제 먼저 봅니다. 다시 원위치. 어머니 대학 서론에 보면 어머니 비전 선언문이 나와요. 첫 장 딱 열면 자, 우리 손 들고 앉아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느껴보고 교육받지 아니하면 또 멘토자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우리 다 어머니가 돼가지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선서 따스합니다. 선서 어머니 대학은 이 땅에 어머니들이 사회 속에서 현숙한 여인,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 자녀에게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심이 어머니임을 깨달아 힘써 어머니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미래에 좋은 날을 보게 하는데 그 뜻이 있다. 어머니 대학. 자, 어머니 사명 제가 1번부터 선언문 읽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가 하루의 사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그거예요. 자, 첫 번째 기쁜 마음과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한다. 짜증내지 말고. 자, 두 번째 독서와 명상으로 지혜와 지식을 쌓는다. 우리는 이제 독서와 뭐 기도로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전체 안 믿는 어머니 대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줄이는 것은 있어요. 세 번째 바르고 고운 말로 남편과 자녀들을 격려한다.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한다. 다섯 번째 정성을 다한 식단으로 가족에게 사랑을 먹인다 그랬어요. 사랑을 먹인다 그랬잖아요. 네. 교육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이렇게 해라라고.
내가 먹이는 거예요. 식단을 통해서. 여섯 번째, 매주 한 번쯤은 가족을 감동시킨다. 코미디언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자, 일곱 번째, 정서적, 성적인 순결을 지킨다.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어떤 교육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언문에 우리가 일곱 번째가 그래서 중요해요. 정서적, 성적인 순결을 지킨다 그랬어요. 마구 대하고 아이들에게 학대하고 끝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야. 그 순간부터가.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남편과 자녀의 욕구를 최대한 채워준다. 아홉 번째, 잔소리보다는 행동으로 가족들을 변화시킨다. 열 번째,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을 괴로워한다가 아니라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모든 재미 중에서 내가 월급교회 다닐 때 그때 난 미스였어요. 장가 안 갔을 텐데 사모님 세상살이 하는데 뭐가 제일 재밌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딸만 셋이었어. 아들 못 낳았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잘 몰랐어. 장가를 안 가보니까 전도사지만 사람을 키우는 기쁨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 번은 중매를 앞두고 또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전사님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오시지 마시고 전도사님이 오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딸만 셋 낳았잖아요. 우리 아들 낳고 싶은데 목사님도 뭐 해결 못하는데 목사님은 오면 안 되고 전도사님이면 그때 내가 나무랬죠. 그거는 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다. 자녀는 목회자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다. 목회자가 기도했다고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만하게 받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이제 거절한 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세한 거지만 그런 것까지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 딸 주세요 그러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구해라. 아들을 달라갈 때는 진실되게 구해라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힘이 되니까. 어쨌든 가정에서는 우리가 잘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건너뜁니다. 함께한 어머니들 10명이었으면 10명의 좋은 이름을 쓰고 연락처 쓰고 주소 쓰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메일까지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다 그러면 일기의 동창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더 친밀하죠. 학교 동창생보다 어머니 학교 평강 일기생. 그러면 10명이 모이든 12명이 모이든 숫자에 관계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서 교육을 시켜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가 되어지려면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홍보를 할 수가 있고 또 권면할 수 있고 꼭 들으시라고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세상에 어디 대학 간다고 해서 이런 이론을 가르쳐준 데는 없잖아요. 내가 어떤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별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어머니 대학을 열면서 하면 되고, 자, 어머니 대학을 열며 어머니 대학에 오신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두 칸은 내가 채워야 돼. 어머니로서의 나의 각오, 어머니로서의 나의 다짐.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여러분 왜 쓰라고 그럴까요? 밑줄만 그으면 되는데 씀으로써 그 순간부터 다짐이 되고 각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쓴 다음부터는 여러분 일기를 그래서 쓰는 거잖아요. 누구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예, 중요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어머니로서의 나의 각오 이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21세기 첫 단어가 정보화라면 21세기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일까? AI란 말도 나올 수 있고 요즘 같으면 뭐 컴퓨터, 유튜브 나올 수 있겠죠. 첨단 과학 문명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과연 나는 누구냐?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시대에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나는 즐기고 있는가? 오늘날 곳곳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가정이 10가정이다 그러면 6가정이 이혼 가정이에요. 4가정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가 이런데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가 잘 굴러가고 사회가 잘 진행된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에요.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우물쭈물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서는 데 중심에 누가 있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우리 나눠준 거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슬쩍 써는 말이지만 기가 막힌 말을 써놨잖아요. 뭐라고? 아버지가 없으면 결손의 가정이지만 엄마가 없으면 가정은 해체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아버지 학교 한국의 가부장적이라니까 교회에서도 남성들이 적으니까 아버지 학교 유행을 일으켰는데 거꾸로예요. 신앙의 유대인을 따라가 봐도 엄마성을 써요. 근데 우리는 아빠성을 쓰잖아요. 틀리다고 문화가. 그리고 신앙인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족보를 누구를 보냐? 엄마가 믿냐 안 믿냐를 봐요. 아빠가 아니라. 성경에 헬라인 유대인 할 때도 아빠가 헬라인이나 그런 거 아무 사양 없어. 엄마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 이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재창조 조기 교육의 저자 셀러린 케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미용사나 요리사 일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고 요즘은 제과제빵도 6개월을 배워야 돼. 돈 내고. 그래야 세상에 민간 자격증이라도 준단 말이에요.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거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면허증이 없이 아이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작아낸 게 어머니 면허증, 아버지 면허증을 사기 때부터 창안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면허증, 어머니 면허증을 따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혼수꾼 못할까? 어느 애식장에서 결혼할까? 그거 고르러 다니라고 몇 개월 흘렀지. 우리 결혼 뒤에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냐? 그 말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 거의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에딩홀이 잘 되게 하는 거 내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뭐 와서 에딩홀 못 입고 뭐 드레스 못 입고 이런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에딩홀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주례를 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면 뭐 대학 교수나 뭐 우리 아는 사람 이렇게 둘러대잖아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에딩홀에서는 그 인생의 첫 출발하는 것의 그 메시지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남 들으라는 게 아니고 잔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에딩홀은 베스트 온으로 올라설 거다. 왜? 가정이 무너진 시대에 가면 진정으로 소방서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또 목사님 그러면 구닥다리 생각 신세들은 또 네. 지들끼리 둘이 맞자라고 끝내려고 한다는 말이죠. 자, 오늘 우리의 위기는 여기에 있다. 자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무엇에 성공했다고 아무리 뻐겨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오직 후회와 괴로움의 여생을 보내야 합니다. 나 홀로를 추구하는 시대에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시대에 과감하게 진정한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실현시키는 어머니됨을 위한 교육에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머니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하실 때는 무슨 엄청난 기적이나 사건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한 여인에게 힘없이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이를 교육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예. 그래서 훌륭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고 역사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웠죠? 한석봉. 한석봉 어머니는 떡 장사를 해서 한석봉을 가르치려고 막 한데 얼마나 이 노련하게 이게 단련이 돼 있으니까 너는 안 보고 글을 써봐라. 나는 안 보고 떡을 자를 거다. 그래서 이 태극도 교육을 옮기기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고 그러잖아요.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이러한 연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서론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보세요. 어머니로서의 나의 다짐. 나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남편과 자녀들에게 많은 과오를 저질렀음을 인정합니다. 인정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 어머니 대학을 통해 나 자신이 가진 지식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 나는 교육을 받는 동안 주어지는 모든 가르침을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화면이 안 보여서 내가 읽는 거예요. 나는 이 교육이 남편과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회로 알고 감사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받은 교육을 실천함으로 얻어진 유익을 이웃과 나누어서 배워서 남주냐? 우리나라 잘못된 속담이 이거잖아요. 배워서 네가 가질 건데 그러잖아요. 근데 얻어진 유익을 나누어라. 배워서 남 줘야 된다. 사명자들은. 주위의 잘못된 어머니들을 변화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머니 대학은 이런 동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가정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린 시절 집으로 들어설 땐 언제나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계시면 그냥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건이 신장되고 어머니들이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집안보다 바깥에 있는 여성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의 여성,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등한히 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혼과 가정 해체라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어머니 대학을 열게 됐습니다.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집에 있는 어머니가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고 우리는 환경에 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니까 하는 거죠. 자, 우리 이거 하나 이해하고 첫째 날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만남 뒷겨보면 11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어머니들이 어떠한 간단한 애화 속에서도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보라 그 말이에요. 그건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최소한 6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6살 사고는 엄마가 완전히 다 모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벌써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어머니들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고를 고쳐야 되나?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그거는 거짓의 위선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엄마가. 자, 읽어봅니다. 나의 모습. 실제 일어났던 대화예요. 버스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버스 안에서 6살쯤 보이는 여자아이와 엄마의 대화를 듣고 적어놓은 거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영어 단어를 물어보았다. 엄마, 사과가 영어로 뭐야?
엄마는 딸이 너무 기특해서 응 애플 대답했어요. 딸이 이번에는 엄마 버스가 영어로 뭐야? 엄마는 한층 흐뭇해하면서 그냥 똑같다 버스야. 딸은 다시 엄마 우유가 영어로 뭐야? 엄마는 기어워 죽겠다는 듯이 응 밀크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녀의 사랑스러운 대화를 다른 승객들도 들으면서 흐뭇하게 웃어주었다. 잠시 후 아이는 가게의 간판을 보았다. 그 간판의 이름이 엄마 세월과 바람이 지나가는 우리들의 찻집이 영어로 뭐야? 영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한 단어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모르고 집에 가서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엄마는 생각에 잠기더니 아이의 머리를 퍽퍽 때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답이 나도 몰라.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님 이제 수업 때는 상품권도 준비해놔야 되겠네. 그래야 대답을 잘하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화를 낸 건 맞아. 그런 건 몰라도 대하고 머리 박아버린 거야. 그러면 대답을 못한 사람은 엄마야 아이야? 엄마죠. 이걸 물타기 하는 거야. 머리 쥐어 박는 걸로. 그리고 너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그런 거 몰라도 되는 게 아니지. 자신이 대답을 못하는 거지. 이걸 희석시켜 버리잖아. 무엇으로? 아이 폭력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반 부모들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뭐 따로 폭력하는 부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요. 그런데 아이가 얻어맞았다고 엄마 신고해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같이 배워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를 범한 게 뭐예요? 어머니의 솔직함이에요. 막상 하려니까 영어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고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고 알려줄게. 그런다고 뭐 어디가 뭐 창피해요? 아니잖아. 요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이하고 신뢰 그리고 기다림 또 끝까지 나를 위해서 엄마가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덤으로도 얻게 되잖아요. 진정한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인지적 그것을 구두쇠라고 그래요. 인지적 구두쇠. 무슨 소린가?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되지 않으려는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이것이 신념이 되어 자기 자신을 무시고를 모른다. 그래서 자기 지식, 자기 방식, 자기 목적으로 자녀를 끌고 간다. 결국 가정에는 전쟁과 휴전의 반복뿐 진정한 평화는 없다 그랬어요. 이게 어느 가정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의 가정들이 다 이 경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한쪽 넘기고 여기 물음하고 끝내겠어요. 제가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빠지지 말고 미리 좀 읽어오고 책도 목사님 꼭 여기 있는 내용대로만 안 하니까 뭐 처음 시작한 사람은 어머니 삼행시 지어봐라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또 조별로 노래 해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 학교 오게 됐냐 어떻게 해서 어머니 대학을 오게 됐어요. 서로 간증도 하고 끝날 때도 간증하지만 왔을 때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비 아직 지금 나는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 학교를 해야 되나요? 예비 어머니 학교. 여러분 목사님 이 말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내 자녀에 해당하는 말을 듣게 되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무엇이 잘못됐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틀렸어 그러고 그냥 말로 대항을 하면 절대 어른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고 엄마 평강교회 어머니 학교 가봐. 굉장히 좋대 교육이.
아빠, 아버지 학교 한 번만 가보세요. 8번만 꾹 참고 갔다 오세요. 그러면 후회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최선의 전도야. 예. 교회 나갑시다. 그것보다는 우선 우리는 여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자녀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이 뭔가, 첫 아이 임신을 확인하고 느꼈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가, 이런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엄마도 저랬었구나. 저 엄마는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아이를 출산하고 처음 봤을 때 나는 어떤 다짐을 했느냐. 네 번째,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첫 느낌은 어떤 것이었냐. 이제 엄마란 말 아직 못 들어본 사람은 모르지, 이 말을. 그러니까 같은 엄마의 단계가 다 다를 수 있죠. 어쨌든 예비 엄마든 지금 기성 엄마든 같이 앉아서 해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 경험한 자들은 경험의 엄마로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설레임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고, 그래서 같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어머니와 내가 나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이거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좋았던 점은 뭐지? 우리 엄마의 지극히 싫었던 것이 뭐였지? 이제 이런 것을 회상해내는 거예요. 이거 없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버리면 엄마 아빠를 용서를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쓴뿌리로 작용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했던 행위를 내가 아들이면 그대로 전승이 되고 딸이면 그대로 전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하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 볼 때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며느리를 드리려고 선을 보냐? 그러면 그 집안의 어머니를 똑똑히 봐라. 그리고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지. 내가 사위를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그 사위의 아버지를 봐라. 100%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빠 없는데. 그러니까 대신하는 선생님들이 결혼식 때 가서 잘해야 되겠죠, 역할을. 또 양육할 때 멘토 역할을 잘해야 돼, 우리 선생님들이. 왜? 아버지 어머니 대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없는데, 돌아가시고 없는데 못 받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이면서, 때로는 친구이면서, 때로는 아빠이면서 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뭐 하면 시집도 안 갔는데 그냥 얘들이 엄마라고 불러. 그러면 엄마?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러지. 아니, 학교나 어디 가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이지. 또 두 번째, 내가 나의 어머니와 가졌던 추억 중에 잊을 수 없는 거, 좋은 추억. 목사님한테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나는 아빠에 대한, 여기는 엄마에 대한 추억인데, 아빠에 대한 추억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 편도선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들 때 40리길을 새벽길에 그 등에 업혔던 것이 평생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이들 없는 것은 엄마가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자갈밭이었어. 이게 아스팔트 위를 걸어간 게 아니었어. 그 고갯길을 살려보겠다고, 차가 없으니까 40리길을 걸어서 버스를 타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이 70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 흔적이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죠. 그것이 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양육할 때 그것을 네가 사랑스러워라 해서 사랑스러워진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어머니에게 제일 바라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갔어요. 또 어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진짜 바랬지만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어머니와 관계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인가? 왜?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막 쑤셔서라도 생각해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나에게 SQ 영성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쳐다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IQ. 그 다음에 시트가 뭐요? 그 다음에 EQ. 세 번째가 MQ 도덕지수. 네 번째 SQ 스피셜 퀄리티 영성이란 소리예요. 자, 그럼 첫 번째 IQ는 지적 지능 지수란 소리고, 두 번째 EQ 감성 지수. IQ만 똑똑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 감성 지수가 없으면 찬 사람. 그 아이디어는 뭔데요? 이렇게 합니다. IQ는 IQ 말 그대로 지적 지수. 네가 똑똑하냐 멍청하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목사님이 기회가 되면 언제 말할 텐데 IQ는 절대 믿을 게 못 돼. 표준치를 잡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IQ가 90인데도 사회성 IQ가 120, 130 말 잘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수적인 수적인 수 같고 똑똑하다 멍청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4개 영역에 뛰어날 수 있다. 하나는 국어 영역, 하나는 사회성 영역, 하나는 인간관계 영역. 그래서 그것을 찝어줘야 돼. 아무리 낮아도. 너는 IQ가 85인데 사회성은 140이야. 그러면 이 아이는 그쪽 계통으로 나가게 해줘야 된다. 공부도. 그래야 진정한 멘토가 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아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상담도 되고 교육도 되고 하는 것은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교육한다는 거예요.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으로 해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타치를 해두는데,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나이의 생각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그냥 단답형을 애워놔. 그러면서 상담할 때 얘기해주고, 애린양 부리고 안 하려고 그러면 너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나이야. 이게 우리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매일 기도하면서 70년 포로 생활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한 사람이야. 나이가 13살이야. 또 성경에 요셉을 보라고. 그가 바로 왕에게 끌려간 거야. 초청받은 게 아니야. 잘못하면 이제 죽을 시기가 다 됐는데, 그 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같이 들어왔던 사람이 추천을 한 거야. 왕이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소년이지만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믿져봤자 본전 아닙니까? 지금 왕이 다 죽어가는데 꿈 한번 들어보소서. 그럼 왕의 비전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있어. 우리 애국의 이 박사들은 완전히 벙어리들인데 말 한 자리 나한테 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런 자가 있단 말이야. 감옥에서 불러와. 그래서 요셉이 끌려간 거야. 거기서 꿈풀이를 했는데 7년, 6년, 7년, 9년 하면서 마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국무총리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인자로 폭력범으로 끌려서 곧 죽을 놈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풀리기 시작한 거야. 이스라엘이 많은 고센 땅에서 백성들 불러다가 굶어 죽지 않고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새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요셉을 징검다리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답을 통해서 또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대학을 통해서 성경도 풀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야지 이거 이론 따로 아버지 학교 어머니 아들 이게 아니요. 그래서 아무나 멘토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대학은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 자 앞에서는 믿음의 멘토자가 돼야 되고,
믿음 없는 자 앞에 들어가서는 왜 믿어야 되는지 또 소개하는 멘토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확장시키고 이제 가장 작은 교회 가정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이 수고하는 거예요. 뭐 이사는 거, 뭐 시설 설치하는 거, 그건 뭐 몰라. 그거 본질이 아니라면 알아. 그러나 비본질을 통해서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 예. 자, 오늘 우리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한 거다고, 오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요? 이렇게 한 거다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마쳐가면서 또 여러분들 한번, 오늘은 뭔가 호기심에 여러분이 앉아 있었지만 또 같이 이렇게 통합해 보기는 또 처음이요. 다 따로따로 했지. 아버지 학교 어머니 대학도 다 따로따로 했고, 자 통칭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해보게 되고, 그래야 나의 배우자가 또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 받았으면 또 고원할 수 있잖아요. 받은 사람이 8주 동안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이 의논해서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가정의 교육과 모든 운영적인 면을 아버지 학교 어머니 대학을 통해서 중재가 되어지고, 또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 해서 절충력 가란이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갈비는 나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찰할 영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많은 믿는 자의 동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회심이 되고 변화되어질 때 이 조그마한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회심을 통해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쁜 게 접힌 게 되면서 2000년대 한 3년 하다가 멈췄는데 후회로 많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놓고 쉼없이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하나님 주여 멈추지 않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참 그리스찬으로 세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와 듣는 이도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널리 서로 홍보해서 위인하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출발 전부터 열심히 촬영하고 또 편집에 힘쓴 우리 감독님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의 경영하는 사업들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주제곡 한 번 딱 부르고 그리고 다가야 하고 또 다음 주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와서는 일주일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적용을 해본 적이 있냐, 또 생각이 나더냐, 또 적용이 되더냐, 이제 이거를 피드백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한 주 한 주간을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시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